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져서 야외 활동을 하고 싶은데 통증 때문에 마음껏 못 다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고민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고요. 먼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는 맑음인데 내 척추 건강은 흐림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정말 잘 보셨습니다. 네. 목,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척추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허리 아프다 아니면 뭐 척추, 목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질환들도 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어떤 척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되겠고요. 디스크는 정상적인 곳을 벗어난 추간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환자마다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증상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협착증의 경우는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점점 걷기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디스크의 경우는 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아픈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무척 아프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척추 질환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엉덩이, 허벅지, 무릎까지 통증이 오게 되는데 네. 가서 우선 가볍게 접근해도 되는 치료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 주사 치료법이거든요.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불완전하게 치유되어서 통증을 유발할 때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대나 힘줄이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슨하고 미약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되어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라는 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식 주사 치료는 내 몸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약해진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네.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시술 시간이 짧고 마취가 필요 없으며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시술이 다른 치료법에 비해 비교적 간편한 편이라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참 궁금한데요. 네. 실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 증상이나 진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화면 MRI에서 보듯이 요추 4번, 5번의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체가 약간 어긋나면서 협착증이 있던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년 전부터 특히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양쪽 엉덩이 다리가 저려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치료의 단계인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수술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6회 치료를 받은 다음에 허리 통증과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90% 이상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걸을 때 거의 불편감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77세 여성분 우리가 좀 또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사례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분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77세 여자 환자분이고 걸을 때 허리가 아파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네.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그 부위에 협착증이 동반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인데요. 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치료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을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해차를 거듭하면서 증상이 점점점 개선되었고 지금은 허리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동을 마음껏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가요. 척추 질환 연령대가 요즘 많이 젊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음 사례분이 40대 여성분이에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4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외국 분이신데 수년 전부터 뒷목과 양쪽 어깨가 아파서 무척 네. 괴로웠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MRI를 촬영을 했더니 경추 오력방에 디스크가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요. 그 어떤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제 고민을 무척 많이 했던 분인데요. 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2번, 3번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점점 뒷목 어깨 통증이 개선이 되어서요. 지금은 앉아서 산부를 보시는 게 힘들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고 수면도 잘 취하는 그렇게 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서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사례 좀 살펴봤고요.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런 사례들도 있는지 좀 네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두 사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척추가 조금 불안정해지고요. 그 부위에 이제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74세 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여러 부위에 협착이 조금씩 있고 뼈도 약간 어긋나 있는 네. 여러 부위의 병 때문에 허리와 양쪽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오. 항상 치료는 1단계 치료부터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받게 되고 물리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신경 차단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단계에서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을 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6회를 다 받으셨던 분인데요. 네. 예. 네. 최초의 통증이 지금은 한 80~90% 정도 개선이 되어서 오. 지금은 이제 생활하시는 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그런 사례가 네.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신 분들 다양한 사례들 좀 살펴봤는데